안녕하세요. 의료기관 미아 인력을 위한 감염 예방 및 관리 수칙 강의를 맡게 된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감염관리팀 박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 감염 예방 및 관리 수칙, 개인보호구 및 격리 환자별 주의 지침, 의료기관의 환경관리, 감염 노출 후 사고 감염관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감염 예방 및 관리 수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 및 전파 확산 방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손위생입니다. 대부분의 감염 전파는 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손만 잘 씻어도 설사 질환은 30%, 호흡기 질환은 20% 이상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위생은 언제 해야 할까요? 환자 접촉 전후, 음식 다루기 전이나 본인이 음식을 먹기 전과 같은 청결한 행위를 하기 전, 오염 행위를 한 후로, 예를 들어서 화장실 사용 후나 마스크 만지거나 벗은 후, 그 다음에 쓰레기나 폐기물 용기를 처리 후, 세척 업무 후, 격리병실 출입 전후가 해당되겠습니다. 또 환자 침상 물건을 만지고 난 후나 침상에서 공용 공간으로 나갈 때, 공용 공간에서 병실로 들어올 때,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과 같이 다른 사람의 접촉이 많은 공간 이용 후에도 손위생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상황이 장갑 착용 전후입니다. 장갑 착용이 손위생을 대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위생은 눈에 보이는 오염이 없다면 물 없이 사용하는 알코올이 함유된 손소독제로 가능합니다. 건조한 손에 충분한 양의 소독제를 손의 모든 표면에 골고루 적용 후 마를 때까지 문지릅니다. 눈에 보이는 오염이 있는 경우에는 물과 비누로 씻습니다. 물로만 손을 적시면 손위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비누의 성분이 오염물질을 느슨하게 만들어 물에 씻겨 내려가기 편하게 합니다. 또한 올바른 방법이 중요한데요. 평상시 손 씻는 방법대로 손을 문지른다면 파란색 부분과 같이 손바닥, 손등은 비교적 잘 씻기지만 붉은색으로 표시된 손가락 끝, 손톱, 손가락 사이, 엄지손가락은 거의 씻기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으로 손위생을 시행해야 합니다.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위생과 물 없이 적용하는 손소독 순서입니다.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손가락 뒷면, 엄지손가락, 손톱 밑 모두 꼼꼼하게 닦습니다. 기본 감염 예방 및 관리 수칙 두 번째로 호흡기 예절입니다. 우리가 대화나 기침, 재채기를 할 때 호흡기 점막에 있던 비말이 튀어 1~2m 이내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미생물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호흡기 유행 시기에는 마스크 착용이 가장 좋은 호흡기 예절입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만약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만일 휴지가 없다면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립니다. 기침을 한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손위생을 시행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개인보호구 및 격리 환자별 주의 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면 어떤 감염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감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원인체에 따라 공기주의, 비말주의, 접촉주의를 시행합니다. 이와 반대로 면역저하 환자의 경우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보호격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병원에 근무하시면 표식이 부착되어 있는 병실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는 감염을 전파시킬 수 있는 감염질환자나 감염 의심 환자로부터 다른 환자에게 감염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별도 병실에 단독 또는 동일한 감염 질환자끼리 배치하는 격리실을 의미하게 됩니다. 환자 병실 소독이나 청소를 위해 출입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 꼭 표식을 확인하시고 전파 경로에 따른 개인보호를 착용합니다. 개인보호구 종류에는 장갑, N95 마스크, KF94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고글과 안면보호구, 가운 등이 있습니다. 청결 장갑을 착용하시고 혈액이나 체액과 접촉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 가운, 보안경을 착용합니다. 개인 보호구 제거 후 반드시 손위생을 시행합니다. 공기주의, 비말주의, 접촉주의 환자의 병실이나 주변 환경 청소 소독 시 착용하는 개인 보호구의 종류입니다. 먼저 장갑은 오염된 손으로 착용하는 경우 장갑 내부가 오염될 수 있으므로 손위생 후 착용하고 가운으로 장갑을 착용하는 경우에는 장갑이 가운 위를 덮어서 손목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장갑을 벗을 때 겉면은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겉면을 맨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장갑 안쪽이 밖으로 오도록 뒤집어서 벗습니다. 장갑을 벗는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벗은 후에는 반드시 손위생을 수행합니다. 공기주의 환자 병실 청소 소독 시에는 N95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나에게 기침, 재채기,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병실과 주변 청소 소독 시에는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수술용 마스크는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시고 KF94나 N95 마스크는 병원체가 나의 호흡기로 들어오지 않도록 마스크 밀착이 중요한데요. 착용하실 때 손가락으로 마스크 코 부분이 밀착되도록 누르시고 두 손으로 마스크를 감싼 후에 숨을 들어 마실 때 찌그러지고 숨을 내쉴 때 약간 부풀어 오르는지 확인을 합니다. 마스크 제거 시에는 오염된 앞면은 만지지 않고 끈만 잡고 아래 끈을 먼저 벗고 윗끈을 벗습니다. 마스크 착용 시 코를 노출시키거나 턱에 걸치는 경우 코와 입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게 바이러스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겉면을 만진 손으로 문 손잡이 등 환경 표면을 만지면 그 표면은 바이러스로 오염되므로 겉면은 만지지 않습니다. 벗은 마스크는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리고 내 손에 묻을 수 있는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손위생을 시행합니다. 일회용 가운은 혈액, 체액, 분비물 등이 옷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때 착용합니다. 가운을 입을 때는 안쪽이 몸을 향하게 손을 끼고 있고 소매 끝 구멍에 엄지손가락을 끼워 말려 올라가지 않도록 합니다. 가운을 벗을 때는 앞면은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시고 손위생 후 가운의 앞부분을 잡아 가운이 찢어지도록 당긴 다음에 바깥쪽이 안쪽으로 가도록 돌돌 말아서 정리합니다. 팔을 빼면서 손의 장갑도 함께 벗으시고 허리 부분에서 힘껏 앞으로 잡아당기면서 정리합니다. 말아진 가운은 의료 폐기물통에 폐기하고 손위생을 시행합니다. 공기주의와 비말주의 격리병실 출입 시 개인보호구는 병실 들어가기 전에 손위생과 마스크 착용 후 병실에 입실을 합니다. 청소 소독 후 퇴실을 하시고요. 병실을 나온 후에 마스크 제거와 손위생을 시행합니다. 접촉주의 격리병실 출입 시에는 손위생과 가운, 장갑을 착용하신 다음에 병실에 들어가시고 청소 소독이 완료되면 병실을 나오기 전에 장갑과 가운, 손위생을 시행하고 난 뒤에 퇴실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의료기관의 환경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는 세제와 물로 표면에 묻은 감염원을 제거하는 것이고요. 소독은 소독제를 사용해서 표면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없애는 것입니다. 청소 소독 시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소독제 농도와 적용 시간, 유효기간을 준수하며 병원에서 제공한 소독제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환경 표면은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하고 눈에 보이는 오염이 있을 때는 즉시 청소를 시행합니다. 다빈도 접촉 표면은 더 자주 청소 소독을 시행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환경 청소 소독 순서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먼저 손위생을 시행합니다.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손가락 뒷면, 엄지손가락, 손톱 및 모두 꼼꼼하게 문지릅니다. 환경 청소와 소독은 원칙을 가지고 시행합니다. 높은 곳을 소독한 후 낮은 곳을 소독하고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공간을 먼저 소독 후 환자 영역을 소독합니다. 청결한 곳에서 오염된 곳으로 닦고 지그재그로 닦지 않고 시계 방향 등 한 방향으로만 닦습니다. 침대 난간 소독 시 위에서 아래로 한 방향으로 닦습니다. 침대 매트리스와 침상 테이블 소독 시에도 한 방향으로만 닦습니다. 손 걸레로 소독을 한 후에는 장갑을 벗고 손소독제로 손위생을 시행합니다.
병실 바닥 소독 시에는 출구에서 가장 먼 곳인 병실 안쪽부터 출구 쪽으로 닦습니다. 한 방향으로 닦아야 하며 리을짝 모양으로 닦습니다. 모든 환경 청소 소독이 끝난 후에는 손위생을 시행합니다. 손에 눈에 보이는 오염물이 묻은 경우에는 물과 비누로 손위생을 시행합니다. 병원은 다양한 감염성 환자가 방문하고 각종 병원균이 존재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청소도구를 구분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그래서 감염 전파와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격리 환자용과 일반 환자용을 구분하시고 구역별로 용도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색깔로 구분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격리 환자 병실의 경우 일회용 사용을 권장합니다. 청소 도구를 재사용할 경우 각 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세척 소독 방법을 이용한 후 사용합니다. 마대 걸레는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해 서로 겹치지 않도록 보관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환경 소독제 희석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소독제 희석 시 소독제와 소독제 계량컵, 소독제 희석 용기, 찬물, 장갑과 마스크를 준비합니다. 소독제 계량컵을 이용하여 소독제 용량을 측정합니다. 측정한 소독제를 소독제 용기에 담습니다. 예를 들어 5% 차산염소산 나트륨을 100배 희석하는 경우 5% 원액 10ml를 소독제 희석 용기에 담습니다. 찬물 990ml를 소독제 희석 용기에 추가합니다. 소독제 희석액 1000ml를 만든 후 뚜껑을 닫아 잘 섞이도록 흔들어 줍니다. 의료 폐기물 취급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료 폐기물에는 환자들의 대변, 소변, 객담, 혈액, 조직 등 여러 가지 감염성 원인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주의한 취급으로 인해 다양한 감염 등에 노출되어 이완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 폐기물을 다룰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료 폐기물 취급 시에는 반드시 개인보호구 착용 후 다루도록 합니다. 봉투형 전용 용기는 75%가 넘지 않도록 관리하시고 용량을 줄이기 위해 손이나 발로 누르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꼭 집게를 사용해야 합니다. 격리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는 밀폐하기 전 용기 내부와 보관시설 외부로 반출하기 전 용기의 외부를 각각 약물 소독 시행합니다. 바닥에 떨어진 폐기물은 집게나 핀셋 등 도구를 사용하여 수거하시고 의료 폐기물 취급 업무 종료 후에는 반드시 손위생을 시행합니다. 다음은 감염 사고 노출 후 감염 관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날카로운 주사바늘 등 물체에 찔린 경우 가장 먼저 노출 부위를 흐르는 물과 비누로 씻고 혈액이나 체액이 눈에 튄 경우에는 흐르는 물에 15분 이상 충분히 세척한 후 보고 후 진료를 시행합니다. 감염관리 기본 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한 의료기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